저 DIB의 부모가 되는 누구도요? 높이가 브라우저 너비 대비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비율대로 맞춰지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패스를 이용해서 패스에 따라서 얘가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도무지 이 패스로 한 게 반응형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얘를 포지션으로 잡아볼까 합니다. 포지션을 잡을 때 디자인상에서 포토샵 좀 볼게요. 디자인상에서 얘들의 위치, 이 위치를 우리가 크기를 이 정도로 이 멤버들을 다 감싸는 부모의 크기가 이 정도로 지정을 했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얘가 왼쪽에서 몇 픽셀이 아니라 몇 퍼센트 위치에 있었냐, 얘가 몇 퍼센트 위치에 있었냐, 이것도 얘도 얘도 이렇게 퍼센트를 구해서 저것들의 위치를 잡아줄까 합니다. 일단 중간에 문제가 한번 생길 거지만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HTML 구조부터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저걸 배경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배경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그대로 오도록 HTML을 변경하겠습니다. HTML 가볼게요. 자, 여기 멤버 부분이에요. 팀 스텝스 봐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배경으로 이미지가 나오도록 했었어요. 걔를 이미지가 나오고 이미지에 대한 인포 식으로 나오도록 HTML을 바꿀게요. 이미지스 안에 팀. 바람직한 건 팀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니까 우리 귀찮아서 이미지 하나뿐이 안 했어요. 그죠? 네, 똑같은 걸로 할게요. 인포 앞에다가 이미지를 모두 넣어 주십니다. 다 넣어 주세요. 인포의 앞에다가 이미지 모두 넣어 주실게요. 자, 그리고 CSS에 가서는요, 우리가 이제 비율을 잡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얘한테도 얘 말이에요. 팀의 스태프, 얘들을 다 감싸고 있는 부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면요, 쟤들을 다 감싸는 부모가 얘였고요. 우리가 얘한테다가 높이를 요만큼 줬었어요. 511 높이를 줬었고, 이게 이제 누구랑 같이 연동이 돼야 되냐면 얘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잡혀줘야 되겠거든요. 우리는 이거가 크기가 바뀌면 얘에 따라서 이 위치를 퍼센트로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SVG요. 이 SVG 크기랑 연동을 하겠습니다. 자, 저 SVG 크기가 지금 보시면 이 높이가 지금 전체 하나로 봤을 때 645예요. 얘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잡히는 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디자인상에서도 저게 어디까지냐? 마우스 살짝 올려볼게요. 네, 여기 끝까지죠? 여기 끝까지니까 포토샵에 가서 이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지금 얘는 스크롤바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안쪽에 크기가 잡혀 있어요. 물론 이 비율로 해도 돼요. 이 비율로 해도 되는데 디자인상에 있는 비율을 고스란히 확인을 한 다음에 넣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요. 디자인에서 이 SVG, 이 곡선 전체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를 확인해 볼게요. 해당 요소를 선택했고요. 요거 쉐이프 174의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었고 필요를 확인해 봤더니 1920에 650입니다. 1920에 652예요. 자, 일단은 탭을 다 감싸는 부모, 이 팀원들, 이 DIB를 감싸는 부모가 누구였냐면 얘였습니다. 얘한테 가서 좀 전에 확인한 높이를 줘볼게요. 여기에서 문제 상황을 일부러 좀 만들 거예요. 얘한테 높이가 전체 너비는 다 쓰는데 높이를 652라고 해볼게요. 이제 이걸 바탕에 붙일 거예요. 앱솔루트로 해주시고요. SVG와 마찬가지로 하단에 붙일 거니까 레프트 0, 라이트 0, 바텀 0 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SVG랑 밑에 있는 SVG BG랑 똑같은 위치에 잡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얘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지 파악을 하실 거지만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패스 만들었던 것들 버리고 배경으로 지정했던 거 버리고 위치를 퍼센트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옵셋 패스 이제 없고요. 지울게요.
그리고 이 크기는 이제 이미지의 크기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div 안에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선택자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걔 사이즈가 얘입니다. 저것도 잘라볼게요. 자, 얘들한테 배경 지정하는 거 없어요. 지워주세요. 여기 있던 크기와 배경 지웠고요. 대신 새롭게 생긴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해 주십니다. div에 있던 너비와 배경은 지워 주십니다. 자, 이제 산수를 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이제 div에 마우스를 올리면 우리는 이제 이 div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div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키울 거예요. 이미지가 이렇게 커지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상태에서 너비가 이렇게 커지면 동그라미가 원래 이랬을 때 커지는 게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옆으로 그러면 센터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키울 때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커지려면 스케일로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스케일을 키울 때 얘가 57에서 88로 늘어나는 게 비율이 몇이었나? 우린 비율로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계산 좀 할게요. 큰 거에 작은 걸 나눠야지. 1.54배 키워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미지가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이용해서 1.54배 키워준다 라고 하고 이미지의 그 크기 바뀌는 과정이 보이도록 트랜지션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div 자체는 바뀌는 게 없어요. 여기에 트랜지션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선 트랜지션을 제거해 주시고 이미지의 크기가 57에서 1.54배로 늘어나는 그 과정이 보이도록 트랜지션을 추가해 주세요. 자, 현재 상태에서 아직 위치는 안 잡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지금은 얘들이 어디 있나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위치가 이제 안 잡혀 있는 상태예요. 기본값은 left형 탐령이니까 여기에 있어요. 이제 저것들을 퍼센트를 이용해서 여기랑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디자인에서 비율을 확인해 보자고요. 자, 비율은 누구한테 위치를 잡는 거냐면 우리가 너 첫 번째는 레프트에서 몇, 바텀에서 몇, 너는 레프트에서 몇, 바텀에서 몇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명을 넣어놨었네? 클래스명이 있네요. 순번으로 하려고 했더니 클래스명이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명을 이용해서 이거 안에 얘라고 해서 얘한테 우리가 레프트와 너는 왼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니? 너는 바닥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니? 를 확인하려고 해요. 5개.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더 가까우니까 굳이 왼쪽에서 멀리 올 필요가 없어요. 4번째, 5번째는 오른쪽에서 오는 걸로 할게요. 됐나요? 굳이 멀리 왼쪽부터 거리를 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번째까지는 레프트 값을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비율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디자인에 가서 간단하게 산수를 이용해서 비율을 확인해 볼게요. 자, 1920의 65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아래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볼게요. 디자인 가봅시다. 디자인에서요, 편의상 우리가 가이드를 좀 뽑아서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에 지금 가이드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컨트롤 세미콜론 해보면 기존에서 가이드 다 없애버리고 할게요. 뷰에 가서 클리어 가이드 해주세요. 뷰에 가서 클리어 가이드. 그러면 가이드를 지운 거예요. 저장만 안 하면 돼요. 다시 리볼트 하면 되니까. 오케이? 클리어 가이드 하시고 우리가 위치를 이제 파악할 때 얘한테다가 레프트 값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요소의 레프트가 기준 위치 레프트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니?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얘한테 바텀 값을 준다라고 하면 이 요소의 바텀이 기준 위치 바텀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니? 그걸 하는 거니까 가이드를 일단 다 뽑아 봅시다.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찾아주시고요. 맨 밑에 테두리 원형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소의 크기는 보더까지니까 보더까지 정확하게 크기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를 뽑아 볼까요? 착착 스냅이 붙겠죠? 뽑아봅니다. 두 번째 거도 뽑는데 얘는 커지기 전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얘가 이 크기가 88에 88이니까 지금 이 녀석이요. 2번의 크기가 80, 이게 88이었지? 1번이. 확인 좀 할게요. 57이었어요. 그러면 57의 크기를 여기 센터에다가 그려도 되고, 얘 크기를 57로 줄여도 되고, 얘를 크기를 57로 줄여볼게요. 57로 일부러
임시로 아래 거의 크기를 57로 줄였어요. 컨트롤 T 하고 57로 줄였습니다. 그림자 걸려있는 녀석의 크기를 57로 줄였어요.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줄여주셨습니까? 컨트롤 T 하고 줄여주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를 또 뽑아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보더가 있는 녀석을 찾아주시고 걔 위치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거도 보더가 있는 위치 레이어 찾고 가이드를 뽑아주세요. 가이드를 이렇게 뽑습니다. 하나만 하고 여러분이 위치 잡을 거예요. 여기 사각형을 이제 선택 영역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거냐면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너비와 높이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너비와 높이. 첫 번째 거에 너비와 높이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사각형의 선택 툴로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택 영역을 만들고 크기를 확인해 보니까 376에 248이에요. 저게 1920의 652에서 1920 대비 376은 652 대비해서 248은 몇 %였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나누면 비율이 나오겠죠? 계산기 때려볼까요? 376 나누기 1920 하면 19.58% %고 248 나누기 652 하면 38.03 38% 되겠네요. 요거 작은 거에서 이 너비가 여기 너비가 376이 전체 1920의 대비 몇 %냐 여기 652 대비 248이 몇 %였냐 지금 그걸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구의 스텝 1의 레프트와 바텀 값이에요. 주겠습니다. 스텝 1의 레프트 그리고 얘의 바텀 값 이렇게 해줍니다. 됐어요? 위치 우리가 예상하는 위치에 있나 볼까요? 여기 잘 있네요. 확인됐습니까? 됐나요? 나머지의 위치 잡아서 레프트와 바텀 값, 라이트와 바텀 값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프트와 탑값, 라이트와 바텀 값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넣어주셨습니까? 현재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위치를 보도록 할게요. 예쁘게 잘 나와 있네요. 자, 문제는 너비를 줄였을 때요. 이제 너비를 줄여볼게요. 너비를 줄이면 레프트 값은 변하면 괜찮은데 바텀 값이 문제입니다. 바텀 값이 왜 문제냐면 지금 여기 SVG를 볼게요. 여기 이 부분에 우리가 SVG는 지금 너비와 높이가 줄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안 줄고 있냐면 이 DIV들의 기준이 되는 부모의 높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로? 이거로. 저 높이가 몇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냐면 검사해 볼게요. 이 SVG랑 우리가 맞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요. 이 SVG는 아까는 전참에서는 이거하고 비슷했어요. 그죠? 근데 너비가 줄었을 때는 너비 준 거 대비 높이가 자동으로 줄어서 지금 보시면 339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얘도 339로 줄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얘한테다가 누구한테다가요? 여기 팀 스태프에다가 높이를 고정해 버렸거든요. 높이가 안 바뀌잖아요. 자, 그럼 얘한테 높이를 안 주고 어떻게 하면 밑에 있는 SVG처럼 높이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얘가 원래 비율대로.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린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높이가 원래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그렇죠. 패딩 값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높이를 절대 줄 수 없어요. 높이는 못 줍니다. 물론 스크립트로까지 가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스크립트 갈 이유는 없어요. 스크립트에서는 원래 이거 비율에 얘가 높이가 몇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윈도우의 사이즈가 바뀌면 할 일 해서 너의 너비가 몇이니 그거 대비 얘 지금의 너비는 몇이니 얘가 비율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요. 너비 대비해서 높이를 확인할 거니까 나누기 1920 하면 너비가 1920일 때 거기에 33.95%가 높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자바스크립트까지 간다라고 하면 너의 윈도우의 사이즈가 바뀌어서 너의 너비가 1000이면 너의 높이는 거기에 33.95%의 높이를 가져라 라고 산술에서 넣어줄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이 너비 대비해서 높이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요소의 높이는
하이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패딩으로도 높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보더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보더의 두께를 줘서. 패딩을 위에다가 몇을 주냐? 너비 대비해서 얘의 비율이 몇이었냐면 좀 전에 보시니까 33.95%였어요. 얘한테다가 패딩 탑을 33.95%를 주는 겁니다. 그럼 얘 너비가 만약에 1920이면 652 픽셀 정도 너비가 얘의 패딩 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퍼센트는 부모 너비 대비해서의 퍼센트예요. 패딩은 너비를 바탕으로 비율로 계산을 해줍니다. 얘가 그러면 1000이면 얘는 33%, 그거의 약 34%의 높이를 가지는 게 얘 높이가 돼요. 넣어볼까요? 이 전체 너비 대비 퍼센트 33.95%를 이 요소에 뭐로 준 거예요? 패딩 탑으로. 하이트는 없어도 패딩이 있으면 얘 높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이 전체 너비 대비해서 34%쯤 한 요 정도 되겠네요. 34%의 너비를 얘 패딩 탑 또는 패딩 바텀 또 상관없어요. 주면 당연히 요소의 크기는 패딩까지, 보더가 있다면 보더까지니까 얘의 크기가 비율, 우리가 계산했던 비율대로 나오겠죠. 가볼까요? 여기에서 얘한테다가 이렇게 픽셀로 박아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좀 전에 확인한 패딩 값을 이렇게 줍니다. 패딩 바텀이든 탑이든 간에 둘 중에 어느 방향이든 주면 됐어요?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저 DIV의 부모가 되는 누구도요? 여기 이 팀의 스태프도 얘도 이제 높이가 브라우저 너비 대비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비율대로 맞춰지니까 저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더 내려왔어도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내려왔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큰 화면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이 맞는 것 같네요. 살짝 움직일 때 오차가 있긴 있어요. 그건 뭐 감안하고요. 비율대로 키포인트는 네,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위치가 조금 틀어지지만 그건 뭐 반응이었어도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텀 값을 뭐 조금 더 여유 있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는 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높이가 원래 너비 대비 얘가 가지고 있던 높이의 비율을 만들어 줄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냥 고정된 크기 안에서 패스를 따라 움직이는 거 할 때는 이전 테크닉이 맞지만 반응형을 하기가 까다로워서 이렇게 그냥 비율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